네, 다음은 검색 알고리즘인 그로벌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퀀텀 서치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, 이 그로벌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제 오버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로벌 알고리즘은 unstructured search problem을 quadratically하게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고전적인 컴퓨터, 그러니까 저희에게 익숙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루트가 씌워진, 그래서 이제 제곱배로 빨라진 그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. 먼저 unstructured search problem이 뭔지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. 다음과 같은 n개의 저장소가 있다고 합시다. 0부터 n-1이니까 총 n개죠. 그 중에 어떤 임의의 한 곳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고전 컴퓨터로 이러한 구조가 없는 unstructured dataset에서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겠죠. 하나하나 다 이렇게 쿼리를 해야 될 겁니다. 아니면 랜덤으로 여기 물어봤다가 여기를 한번 찔러봤다가 여기 찔러봤다가 할 수도 있겠죠.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게 n개의 이제 저장소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한 2분의 n번 정도 이 저장소를 들여다봤을 때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평균적으로요. 네. 정확히 말하자면 2분의 n 플러스 1 정도 되겠죠. 물론 n이 홀수계일 때.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n번째 요 다 뒤져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. 어쨌든 평균적으로나 최악의 경우에나 O of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근데 양자 알고리즘, 여기서는 그로벌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쿼드라틱하게 빨라집니다. 어떻게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제 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문제를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데이터셋의 크기는 2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로 제한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 하고 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, 특히 이제 서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저장소들의 인덱스들 0부터 n-1까지 총 n개의 인덱스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0 또는 1을 출력해주는 친구인데 이제 저희가 찾는 값이 그 주소에 있는 경우에만 1을 출력해줘요. 즉 0부터 n-1까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메가라고 해보면 이 인덱스 중에서 저희가 찾는 값, 마킹되어 있는 값의 인덱스인 경우에만 이제 1을 출력해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0을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.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유니크한 솔루션인 이 오메가를 찾는 것입니다.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그로브 알고리즘보다 좀 더 일반화된 서치 알고리즘인 퀀텀 알고리즘인 amplitude ampl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솔루션이 유니크할 필요 없이 여러 개가 있어도 됩니다. 그리고 꼭 그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2의 거듭제곱
꼴이 아니어도 되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amplitude amplification에 대해서 검색해 보셔서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유니크 솔루션, 단 한 개의 솔루션만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유니크한 솔루션 오메가를 찾을 건데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앞에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봤을 때랑 똑같은 그러한 쿼리 게이트만이 주어졌습니다. 이런 쿼리 게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아까 똑같았죠? x와 y를 인풋으로 받아서 x와 y xor fx를 이제 출력해주는 이게 인풋이고 요 연산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. 요 xy xy xor fx 여기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서도 봤죠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쿼리 게이트가 존재합니다. 이제부터 이제 수식이 좀 나오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것도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과 똑같은데 요 y가 마이너스 상태라고 해봅시다. 요 마이너스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런 상태고 그럼 여기 y에다가 이 마이너스 상태를 그대로 집어넣어 줬습니다. 그리고 uf를 가해줬어요. 이건 똑같죠? 그랬을 때 이 연산이 이제 y에다가 fx를 xo 해주는 거니까 여기 0에다가 fx 값을 xor 해주고 다음 1에다가 fx 값을 xor 해줘야겠죠. 그리고 fx는 0 또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즉 0이 되니까 플러스 1이라서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1이 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죠? 1 상태 마이너스 0 상태가 되니까 원래 0 상태 마이너스 1 상태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죠. 그래서 얘가 1이 들어가면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는 둘은 같은 표현이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을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묶어주고 이 스칼라 값을 앞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즉 이러한 쿼리 게이트가 있다고 치면 저희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냐 x를 마이너스 1의 fx제곱 x로 만들 수 있는 여기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있죠. 그러한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서 똑같이 썼었죠. 여기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만들어서 인풋을 넣은 거죠. y에다가. 그랬더니 이제 똑같이 이러한 꼴이 나왔었고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x를 마이너스 1의 fx제곱의 x 꼴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게이트가 또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위에서 주어진 uf에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그대로 가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방금 수식적으로 보였으니까요. 그랬을 때 이 x를 마이너스 1의 fx의 x 스테이트로 바꿔주는 이 연산을 sf라고 이제 씁시다. 이게 뭐죠? fx가 1인 경우에만 이제 부호를 바꿔주고 fx가 0인 경우에는 부호를 이제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거죠.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. fx가 1인 경우에만 이제 부호가 바뀌고 fx가 0인 경우에는 부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인. 그리고 fx가 1이라는 건 뭐였죠? 저희가 찾고 싶은 값이었죠. 즉 x는 오메가일 때만 이제 fx는 1이라고 했었죠.
그래서 정답에 대해서만 이렇게 앰플리튜드의 사인을 뒤집어주는 그러한 게이트를 요 SF라고 하겠습니다. 다음은 S0입니다. S0는 0 상태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만 이제 앰플리튜드를 뒤집어주고 그 앰플리튜드의 사인을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0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대로 보내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즉 다시 한번 보면 SF는 fx가 1인 x에 대해서만 이제 부호를 뒤집어주고 S0는 0 상태에 대해서만 이제 부호를 뒤집어주는 그런 연산입니다. 그리고 이런 S0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S0에다가 0을 하면 여기에다가 0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거 아이덴티티 만나서 0이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2배의 0이 돼서 마이너스 0 상태가 되죠. 뒤집혔죠. 지금 0 상태가 마이너스 0 상태로 이제 사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0과는 오소고널한 그런 상태가 인풋으로 들어왔다면 즉 0과는 엑스고널 올소고널 하다 했으니까 요러한 거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다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만나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나면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순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라지죠. 그래서 이 연산이 요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뭘 봤냐면 요 SF와 S0 이것이 있다. 그리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fx를 1로 만들어주는 요 x 값을 찾고자 하는 거죠. 이 오메가 값을. 네, 그러면 그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. 전부 다 0 상태로 초기화한 다음에 전부 다 하다마드 오퍼레이션을 가하래요. 그 다음에 이러한 SF 하다마드, S0 하다마드 순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T번, 요 T번이 중요한데 T번 가라고 합니다. 아직 이 T가 적절한 T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연산을 여러 번 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부 다 측정을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 번째 스텝에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전부 다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을 가한다고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A, B, C, D 이런 연산이 있을 때 회로에 그리면 양자 회로에 그리려면 D부터 그려야 되죠. 왜냐하면 여기 프사이가 가해진다고 했을 때 요 D 프사이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곱해지고 하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일수록 즉 오른쪽에 있는 것일수록 먼저 연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SF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하다마드 게이트들 그 다음 S0 그 다음 하다마드 게이트 이게
t번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몇 번 반복이 된다. 그래서 또 이게 또 들어오고 여기까지. 그 다음 마지막에 측정을 해줍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 오메가 값을 알 수 있나요? 라는 것은 이제 수식을 보면 되는데, 먼저 여기 상태부터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양자 상태를 저희가 S 상태라고 해볼게요. 그럼 초기화된 0 상태에 전부 다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 거는 저희가 앞에서 이미 보였듯이 가능한 모든 양자 상태의 중첩 상태가 이제 균등하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X 값들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오메가가 딱 하나 존재할 거예요. 그래서 이 0부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중에 오메가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랬죠. 그래서 그거 하나를 끄집어 갖고 나오고 이제 오메가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나머지 항을 써줍니다. 그러면 저희 S 상태가 이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오메가 값, 그 오메가 캡팩터와 그 오메가와는 수직인 값, 이것이 이제 수직 표현이죠. 즉 정답이 아닌 값들, 이렇게 수직으로 두 개를 그렸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모든 것이 중첩된 이 양자 상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왜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냐면 정답은 극히 작은 확률로 있고 나머지가 싹 다 정답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죠. 요 중간보다는 이쪽으로. 그리고 정확하게 요 세타 값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오메가 성분이 루트 2분의 1의 n제곱만큼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. 모든 양자 상태는 orthonormal, 즉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1이고 그래서 사인 세타를 하면 요 값이 나와야죠. 그리고 앞에서 봤었는데 저희가 2의 n제곱을 그냥 n이라고 두기로 했었죠. 네,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. 즉 정답인 값과 정답이 아닌 나머지 값들을 이제 베이시스로 잡았을 때 모든 것이 중첩된 상태인 이 S 상태는 이렇게 되고 그 둘 사이가 이루는 각은 사인 값은 루트 n분의 1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 네, 뭐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고 한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이 계속 반복하는 텀 있잖아요. 요거 이게 뭔지 그 정체를 볼게요. 먼저 이 S0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. 여기서 말했죠.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하다마드가 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럼 이제 둘이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. 하다마드를 두 개를 동시에 가하면 아이덴티티죠. 즉 h제곱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 텀은 요게 만나고 요게 만나도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거라 그랬으니까 S 상태의 정의가 요거라 그랬죠. 즉 이거랑 요 0 상태가 만나면 S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는 그것의 브라 상태가 되겠죠. 왜냐하면 H 대거는 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
요, 이 양자 상태, 지금 초기 양자 상태가, 지금 여기서 양자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. 그럼 이 SF를 거치면 어떻게 되고, 그다음 나머지 것들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러한 양자 상태에서 SF를 거칩니다. 이 SF는 뭐였나요? 정답인 것들에만 이제 사인을 뒤집어주는, 쭉 모든 것이 섞여 있는데 정답 성분만, 요만큼의 정답 성분만 이제 부호를 뒤집어줍니다. 그럼 이러한 양자 상태가 되겠죠. SF를 가하면요. 이걸 먼저 가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연산의 정체는 아까 이게 뭐였죠? 0, 요거는 이제 S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SF에서 요걸 이제 SFS에다가 이 연산을 가하면 요 S 벡터에 대한 대칭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. 그럼 총 이제 2세타만큼 차이가 나겠죠. 여기에 원래 세타였고 이것만 이제 뒤집어주면 또 세타고, 여기 총 2세타였는데 요걸 S축으로 또 회전을 시키니까 이건 또 2세타가 되겠죠. 근데 이게 왜 S벡터에 대한 대칭이냐 라는 것은 간단합니다. 아이고. 어떤 푸사이가 있고 어떤 S벡터가 있다고 할게요. 그러면 이 S벡터에 대한 대칭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수직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푸사이 벡터 중에서 이제 S벡터에 평행한 거, 그 다음에 푸사이 벡터 중에서 X방향의 수직인 거,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푸사이는 S방향의 평행인 거 더하기 수직인 거죠. 그리고 평행인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, 그 다음 수직인 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. 지금 좀 옆에 쓰긴 했는데, 그쵸. 왜냐하면 조금만 위치로 옮길까요? 왜냐하면 이게 지금 푸사이 벡터 중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S와 푸사이의 내적이죠. 즉 요거의 크기를 말합니다. 요 평행성분의 크기 곱하기 요 S벡터 방향을 해주면 요 벡터가 되는 거죠. 평행한 벡터. 그리고 원래 성분에다가 평행한 성분을 빼준 거, 원래 성분에다가 평행한 성분을 빼준 게 수직 성분이겠죠. 근데 요 S벡터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이 수직 성분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. 즉,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면 된다는 거죠. 수직 성분이 반대로 바뀌는 거. 그러면 이걸 또 써보면 S
s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ss 사이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대칭된 거예요. 이렇게 된 거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요거랑 이제 글로벌 페이즈 그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건 글로벌 페이즈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S 벡터에 대한 대칭 연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초기값에다가 그 정답인 값들의 사인만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다시 S 벡터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가 되고 다시 한번 요 연산을 또 가해주면 2세타만큼 또 올라갑니다.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반사되고 또 반사되면 이렇게 됩니다. 한번 해보세요. 다음 또다시 이제 요 G 연산 요거를 가하면 또 2세타만큼 올라갑니다.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? 요 저희 정답 성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렇게 붙겠죠, 가까이.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답에 가까이 붙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만들어졌다. 이렇게 가까이 붙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하면 요것보다는 요게 측정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니까요. 그럼 이 G 연산을 몇 번 가야 되는가? 이게 일단 그로브 알고리즘의 전체입니다. 점점 정답이 아닌 성분이 많았던 초기 상태에서 정답 성분을 점점 끌어올리자 라는 거고요. 그래서 요 G 연산을 반복해야 되는 횟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세타에서 G 연산을 가할 때마다 2세타만큼씩 올라가죠. T번 가있다고 하면 세타에다가 기본 세타에다가 2세타 곱하기 T만큼씩 올라가는데 이것이 최대한 90도가 돼야 돼요. 최대한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이때 이 세타는 뭐라 그랬죠? 여기에서 봤듯이 사인 세타는 루트 라지 n분의 1이라고 했죠.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는 설명 잘 안 하긴 한데 좀 더 이제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n이 무진장 클 때 저희가 n이 클 때가 의미가 있겠죠. 이런 양자 알고리즘 사용하려면 n이 클 때 이제 탐색하기 힘드니까 전체 데이터셋이 클 때 이제 탐색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 이런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하겠죠.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그럼 n이 커지면 세타 값은 작아져야겠죠.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극한 성질에 따라서 혹은 테일러 익스펜션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세타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인 세타는 루트 n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가 거의 루트 n분의 1과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근데 이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 루트 n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t는 이제 5 루트 n이 됩니다. 5 이제 루트 n에 이제 비례하는 그러한 만큼의 t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뭐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뭐 2분의 파이의 루트 n 이런 꼴이 되나요?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조금 달랐겠네요. 방금 쓴 거랑. 하여튼 이거에 의한 텀을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지금 n이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상수값 정도는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.
그럼 저희가 반복 횟수가 이렇게 되죠.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저희가 그로브 알고리즘을 보면 초기화하는 거, 이것은 뭐 상수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. 그 입력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, 측정하는 것도 한 번에 따다닥 측정하면 됩니다. 결국 시간 잡아먹는 거는 이 G 연산을 몇 번 하는가로 결정이 되는데, 이 G 연산을 T번 한다 그랬죠. 그리고 이 T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결론은 그로버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제 쿼드라틱하게 빨라진다 라는 것입니다. 네, 5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